시청자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의 하늘이 유례없는 긴장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 그 험준한 돌산 요새를 향해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전광석화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하늘을 지배하던 육중한 대형 전투기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작고 날렵하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운 기세를 뿜어내는 이 기체들이 지상에 정밀 폭격을 퍼붓는 순간, 만공불락이라 불리던 요새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언론조차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며 긴급 속보를 타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 작은 기체들이 가진 가공할 위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건을 목격한 현지 군 관계자들과 베테랑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군사 전문 기자인 와사나 나누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취전에서 이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줄은 몰랐다며 감탄을 쏟아냈고, 아마린 TV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이 미스터리한 기체의 활약상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의 성공이 수천억 원대의 국방, 예산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후연기인 줄만 알았던 이 기체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마저 위협하는 전설을 써내려가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기체에 새겨진 선명한 어떤 표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실전 입증 뒤에는 세계 무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인 이 경이로운 이야기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국위 선양하는 우리 기술력을 응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감동적인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의 굉음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수년간 비행기를 만져온 엔지니어이자 한때는 하늘을 동경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제가 태국 타클리의 제소비행단 기지로 긴급 호출을 받았을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활주로로 향하던 제 눈앞에는 우리가 흔히 황금독수리라고 부르는 인시텅들이 출격 준비를 마치고 날카로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비하던 이 기체들이 곧 세계 군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제가 처음 이 기지를 배정받았을 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태국 공군 내에서도 주력 기종인 F-16이나 그리펜을 다루는 기술진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들에 비해 제가 관리하게 된 기종은 이름부터가 훈련기를 뜻하는 T-50으로 시작했기에 다들 그저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연습용 도구 정도로만 치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건너온 이 기체는 겉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매끈한 곡선 속에 숨겨진 단단한 엔진음, 그리고 조종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최첨단 계기판의 정밀함은 이미 제가 알던 다른 기체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 기체에 인시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태국어로 인시는 독수리, 텅은 금을 뜻하니 바로 금빛 독수리라는 의미였죠. 한국에서의 이름인 골든 이글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었지만 그 이름 속에는 태국인들이 이 기체에 거는 기대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금빛이라도 결국 훈련기 아니냐. 진짜 전쟁이 터지면 F-16 형님들 뒤에서 구경이나 해야 할 거다. 라는 조롱 섞인 농담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제 동료들은 묵묵히 기체를 닫고 조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보여준 그 꼼꼼함과 책임감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 기체에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국경지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이 격화되면서 군 최고위층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타클리 기지에도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당연히 F-16과 그리펜이 주역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작전에서는 그 기체들이 하늘을 장악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캄보디아군이 구축한 이른바 도레 요새라고 불리는 350 고지였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견고한 벙커 시설 때문에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큰 타격을 주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민간인 거주 구역과 인접해 있어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태국 공군 지휘부에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인스텅, 즉 FA-50 블록 24형의 기체들을
실전에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후연기를 사지로 내모는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지휘부는 이 기체가 가진 정밀 타격 능력과 한국산 유도폭탄인 KGBB의 조합을 믿었습니다. 출격 명령이 떨어진 날 새벽, 저는 조종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의 유전자를 믿으세요. 당신이 조종하는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그 자체입니다. 조종사는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황금빛 독수리들은 굉음과 함께 안개 낀 활주로를 박차고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산 경전투기의 실전 능력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훈련기 태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웃음거리로 전락할지, 모든 것이 그날의 출격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지로 들려온 무전 소리에 정비창의 모든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캄보디아의 견고한 요새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정밀 타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지로 들려온 승전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타클리 기지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훈련기라며 무시하던 다른 기종의 정비사들도 슬금슬금 우리 경납고 근처를 서성이며 인시텅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현장에 투입되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 헬멧을 벗은 조종사 한 명은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는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정교한 손맛은 처음 느껴본다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저공으로 침투할 때의 민첩함과 목표물을 포착하는 순간의 그 서늘할 정도의 정확성은 F-16 같은 대형 기체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태국 현지 매체인 아마린TV와 군사 전문 기자 와사나 나누엄은 이 사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일 속보를 띄우며 한국에서 이 작은 거인이 어떻게 캄보디아의 요새를 무력화시켰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인 KGBB였습니다. FA-50의 두뇌와 KGBB의 눈이 결합하자 그 어떤 견고한 벙커도 종이장처럼 뚫려버렸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태국 공군은 국경 분쟁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을 통해 특정 목표물만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지휘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위력을 보여준 것을 넘어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승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투입된 기체들이 단순한 T-50이 아니라 FA-50 블록 20으로의 개량이 완벽히 끝난 최첨단 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이 기체를 여전히 친숙한 이름인 T-50TH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공격기였습니다. 최신형 에이사 레이더와 타겟팅 포드, 그리고 공중급유 능력까지 갖춘 이 기체들은 이미 체급만 경전투기일 뿐 성능은 중형 전투기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 놀라운 반전을 두고 한국의 DNA는 역시 다르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F-16이 집안을 지키는 덩치 큰 사냥개라면 FA-50은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낚아채는 날카로운 매와 같다고 비유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치텅의 활약이 알려지자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다시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4년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락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산 FA-50은 태국 공군의 주력기이자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리펜을 상대로 공중전 훈련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펜은 뛰어난 기동성과 첨단 장비로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체였기에 누구나 그리펜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FA-50이 그리펜을 상대로 무려 10대 치지라는 스코어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운이 좋았다거나 일시적인 결과라는 평가절하도 있었지만 이번 실전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태국인들은 오랫동안 서구권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비행기라면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의 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산 기체가 보여준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체에 단순히 철판과 전선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과 정밀함을 함께 심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볼트 하나를 조일 때도 마치 자신의 생명을 다루듯 진지했습니다. 이 기체는 반드시 조종사를 지키고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들의 눈빛이
이번 실전 현장에서 조종사들의 생환과 승리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태국 하늘에서 인스텅의 위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기체를 훈련기라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비행단에서도 우리 기체와 같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텅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거인의 활약은 바다 건너 이웃나라인 필리핀에까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동남아시아 전체의 국방 지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텅이 태국 국경지대에서 보여준 믿기 힘든 활약상은 곧바로 인근 국가들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반응한 곳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한국산 FA-50의 실전, 가치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증명해 보였던 동지와 같은 나라입니다. 수년 전 필리핀 남부 마라위 시가전 당시 테러 세력들이 민간인들을 방패, 차마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 숨어들었을 때 필리핀 공군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함부로 융단 폭격을 가했다가는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FA-50PH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조종사들은 이 기체를 타고 좁은 도심, 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테러범들의 거점만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야간 공습 능력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죠.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이었던 칼리토 갈베즈 장군은 승전 직후 인터뷰에서 FA-50의 엔진 소리는 곧 우리에게 승리의 함성이었고 이 기체는 마라위 전투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FA-50 도입 1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활주로에 늘어선 기체들을 바라보는 필리핀 국민들의 눈빛에는 한국 기술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번 태국의 실전 사례를 지켜본 뒤 자신들이 보유한 초기 모델들도 태국처럼 블록 24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발빠르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차기 주력기로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는 이제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이는 서구권의 값비싼 무기 체계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장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FA-50이 가진 가성비와 성능의 완벽한 조화에 다시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매체는 최근 어떻게 경전투기인 FA-50이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22 랩터마저 격추할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합훈련 도중 FA-50은 근접전 상황에서 F-22의 뒤를 잡는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근접 공중전 영역으로 들어가자 작고 민첩하며 선의 능력이 뛰어난 FA-50이 거구의 스텔스기를 농락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매체조차 현대 전투기 옆에 화살을 꽂는 격인 체급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FA-50의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와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이제 하늘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국 속담이 전투기에도 적용될 줄은 몰랐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비창에서 외신 기사들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매일 기름때를 묻히며 닦아내던 그 날개들이 사실은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상식을 뒤엎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 뒤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기체가 처음 도입될 당시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활주로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단 한순간도 그늘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기체 표면에 손을 대어가면서도 나사 하나하나의 토크값을 체크하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태국 정비사들은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책임감이야말로 오늘날 국경의 포화 속에서도 인스텅이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스텅이 뿜어내는 금빛 섬광은 단순한 도색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쏟아부은 땀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훈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국 공군 지휘부는 이번 작전의 성공을 분석하며 한층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휘관들이 주목한 점은 F-16과 인지텅의 완벽한 분업 체계였습니다. F-16이 거대한 덩치와 파워로 공중을 장악하고 적의 대규모 기동을 억제하는 든든한 형님 역할을 했다면
우리 인시텅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적의 심장부만을 족집게처럼 뽑아내는 정밀한 사냥꾼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집안을 지키는 듬직한 사냥개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의 환상적인 협동작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체급이 다른 기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이 심어놓은 링크 16 데이터 링크 시스템 덕분에 두 기체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보를 공유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와 공군은 이번 실전 검증을 통해 향후 국방전략의 중심축을 한국산 무기체계로 옮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보다 인시텅과 같은 고효율 정전 전투기를 여러 대 운용하는 것이 태국의 지형과 국경 상황에 훨씬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지보수 측면에서 한국의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품 하나를 요청해도 지구 반대편에서 며칠 만에 공수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기 일처럼 달려와 밤을 새우며 해결해주는 모습에 태국 군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기를 팔고 나면 그만인 다른 강대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후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시텅의 조종석에 앉는 태국 청년 조종사들의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F-16 조종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실전을 통해 증명된 가장 날카로운 창을 다룬다며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기지 안의 식당이나 휴게실에서도 인시텅의 기동성이나 KGBB, 폭탄의 놀라운 명중률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조종사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휴가 때는 한국을 방문해 사천의 전투기 제작 공장을 직접 견학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기체 하나가 두 나라의 기술적 교류를 넘어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을 배경으로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는 인시텅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오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하늘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정비하는 이 기체에 새겨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조국 표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약속이자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시텅의 활약이 커질수록 시기 어린 시선도 늘어났습니다. 인접국이나 경쟁 기종을 파는 국가들은 단순한 운이었다거나 기체 성능보다는 조종사의 실력 덕분이다 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확산을 견제하기 위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시기조차 인시텅의 비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전이라는 냉혹한 시험대에서 캄보디아의 요새를 격파하며 보여준 그 압도적인 결과물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시텅은 태국 공군의 자랑을 넘어 동남아시아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비창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내일 있을 순찰 임무를 위해 기체를 점검하는 동료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통의 긴급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에 감명받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기지를 방문해 우리 정비팀과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싶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 안에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인시텅의 다음 단계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 공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가슴 벅찬 도전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제 인시텅을 단순한 국경 수비용을 넘어 태국 공군의 중추적인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도입될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의 연동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태국이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나라를 넘어 한국과 함께 하늘의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지휘관 중 한 분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시텅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신뢰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번 실전에서 100% 증명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고 우리 정비사들은 물론이고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를 시기하던 주변의 시선들이나
훈련기라는 편견 때문에 마음고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기체가 바로 세계 군사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 퇴근길에 활주로 끝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수히 떠있는 별들 사이로 인시텅의 한겁등이 반짝이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과 태국의 우정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산 기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작은 나사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의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치텅을 정비할 때마다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형제들이 보내준 그 뜨거운 열정을 기체에 불어넣는다는 기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끄는 날개가 하늘을 날 때,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꿈꾸는 평화의 비상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 정비사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산 무기를 다루며 느끼는 감동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 는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파트너를 존중하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무기라는 차가운 철에 온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날 금빛 독수리가 오늘 밤에도 태국의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알기에 제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태국 공군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장벽을 깨고 세계 최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의 기적이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하늘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시텅, 우리의 금빛 독수리는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언제나 한국의 기술력을 믿으며 우리의 조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사천에서는 또 다른 독수리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독수리들이 전 세계의 하늘을 평화로 물들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시텅과 한국의 기술진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